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후기 전교육과정 이수자 모집 요강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 두 군데가 나눠져 있는데, 예전까지는 세종 캠퍼스에서 후기 모집에서 약대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후기 세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세종 캠퍼스에서 약대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종은 지금 보시는 안암 캠퍼스와는 전형 일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종 캠퍼스 지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모집 요건을 따로 확인하시고 일정이 3월 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암 캠퍼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암 캠퍼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전형 주요 사항이라고 해서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이 나옵니다. 여기엔 특별히 다른 과는 없고요. 뭐 의대나 간호학과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여기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체육학 교육과를 많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교육과에 많이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12년 전 과정만 이렇게 뽑는 과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 데이터 과학과라든지 또는 글로벌 항공융합학부, 네, 그리고 스마트 보안학부, 네, 스마트 보안학부, 네, 이런 과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요 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설학과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컴퓨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지원율 같은 것도 어머님들이 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형 일정을 보시면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입니다. 네,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고 여기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세종 캠퍼스는 서류를 발송해야 됩니다. 인터넷 접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종 캠퍼스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네, 고려대가 원서 접수하는 지금 3월 13일부터 16일까지가 연세대의 원서 접수 시점하고 이틀 정도 맞물리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접수를 빨리 끝내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합격자 발표는 6월 9일까지고요. 등록은 7월 10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이나 인정 기준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전형 요소, 네, 보시면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이고 수학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12년 전 과정 학생들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특히 고려대가 후기에서는 조금 까다롭게 선발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후기보다는 전기가 좀 더 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후기를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예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자인 조연 학부만 해당되는데 여기 포트폴리오 그리고 면접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밑에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고요. 평가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성적, 그다음 활동 증빙 서류 등 제출된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네. 그러니까 특히 아시는 것처럼 고대에는 뭐 제출된 모든 서류, 즉 어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과정 이면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더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는 제출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서류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시는 게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하는 거를 10개 항목에 20페이지 내로 제출해야 되는데, 근데 요것만 보시고요. 요걸 안 보세요. 이 목록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활동 증빙 서류 앞부분에 표를 하나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개, 이거 활동 증빙 서류와 함께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하라. 그러니까 표지예요. 활동 증빙 서류의 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표지를 같이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는 A4에 이렇게 10매 이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학교의 스쿨 프로파일 요거 제출하셔야죠. 이 학교마다 이 프로파일 잘 만드셔서 제출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서류 제출 기본 안내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서류의 원본,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포함되는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 누가? 최종 합격자입니다. 최종 합격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런 영사 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밑에 보시면 학생에게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교로 직접 우편을 보내도 되는데 3월 17일까지 도착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성적 증명서를 주지 않는 이 인터내셔널 스쿨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이 입력하는 거를 그 카운셀러께서 직접 업로드 하시는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의 상황을 봐서 어머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필수 제출 서류가 모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이 부분까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학적 서류와 관련돼서 좀 꼭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성적 재학 졸업 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경우에는 재학 증명서가 따로 없고 성적 증명과 재학 증명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성적이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그냥 한 장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국제학교들의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따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이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같이 제출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국외 초등학교 성적 재학증명서는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지만 이게 꼭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증명서상에 이수 학년 및 재학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네, 이수 학년 및 재학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기 월반, 졸업, 성적, 재학 기록의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서, 네, 사유서 하셔야 되고 공식 확인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제출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식 확인서를 학교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공식 확인서 자체를 발급 못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머님들이 충분히 사유서에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특별한 서류가 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 체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서류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적 체계 자료라는 게 뭐냐면 뭐 IB 학교는 우리가 IB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 또는 AP 학교들 같은 경우는 AP에서 어떻게 평가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 속에 나와 있죠. 근데 IB나 AP가 아니고 이제 일반 학교들, 로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점 이상일 경우엔 A, 80점 이상일 경우에 B 이런 식으로 어떻게 평가를 한다. 그래서 성적이 뭐 A, B, C, D, E, F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적 체계 자료는 성적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따로 이렇게 스쿨 프로파일에 있다든지 아니면 스쿨 프로파일에도 없고 성적 증명서도 없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 서류에 직접 기입하셔야 되는데 성적 체계 자료 서류는 있습니다. 그 양식 중에 있으니까 그 양식을 보시고 어머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류 관련해서 서류가 전부 주민등록 뒷자리를 가리고 업로드하라고 돼 있죠.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고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2월 10일 금요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건데요. 활동 증빙 서류를 이제 20페이지 가량 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교회 수상이나 교회 활동 등 바깥에서 한 것, 학교 바깥에서 한 거는 제출이 안 된다. 그리고 설령 제출한다 하더라도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어머님들이 좀 이 서류 제출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공인 성적의 경우, 공인 성적이라는 게 위에 나와 있는 토플이나 HSK, JPT, JLPT 뭐 이런 토픽 이런 것들 다 말하는데 이 부분들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말은 결국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제출해 줘야 된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력하라고 이렇게 써 있죠. 또는 이번 금요일까지 스코어 리포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한 달 이전에 이제 하시는 게 더 좋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입력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제공해 주시는 게 좀 더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보시면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은 없지만 여기 서울 캠퍼스하고 세종 캠퍼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디자인 조형학부의 경우는 면접을 이렇게 사전 공개된 면접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녹화본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그 이후에 보시는 건 요겁니다. 온라인 제출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방법대로 보시면 파일명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명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동의서, 그다음 학교 과정 소개서, 요게 아까 그 말씀드린 학교 과정 소개서가 이 성적 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 기록하는 곳입니다. 학교 과정 소개서, 그다음에 각 서류들을 전부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여기 보시면 수험 번호를 꼭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험 번호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원서 접수를 해야지 수험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월 7일 이후에 빨리 원서 접수를 하시고 거기서 수험 번호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여기 수험 번호를 여기 기록해서 파일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한 개의 압축 파일로 업로드하는 겁니다. 한 개의 압축 파일. 그러니까 얘네들을 12개를 전부 다 꽉 묶어서 업로드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와 활동 증빙 서류가 이게 사이즈가 만약에 굉장히 커지면 이게 제한된 용량 40MB를 사실은 대부분 다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뭐 활동 증빙 서류에 들어있는 상장이라든지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큰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얘를 넘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렇게 스캔 뜨실 때, PDF로 만드실 때 용량을 사이즈를 좀 줄여서 압축하시는 게 좀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압축된 이 녀석을 이렇게 수험번호 .zip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만드셔서 어,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조형학부도 이제 역시 한 개의 PDF 파일로 스캔한 다음에 업로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압축은 하지 않는 거죠. 디자인 조형학부의 경우는 이렇게 압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 합격되면 그때는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7월 28일까지 원본 제출 서류를 내야 되고요. 졸업하고 나면은 졸업 예정 증명서가 아닌 졸업 증명서를 제출한다. 이 부분도 이제 어머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으신 부분이죠. 이 이후로는 모집 요강의 학사 안내에 대해서 뭐 전공이라든지 또는 편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어, 지금 여기는 세종 캠퍼스입니다. 세종 캠퍼스는 안암 캠퍼스하고는 좀 다르죠. 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과들이 좀 다르고 특히 이제 보시면 여기 요 부분들은 여기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학과라든지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과들이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과들이 좀 있어요.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든지 그냥 문화 컨텐츠 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원서 접수가 3월 7일부터입니다. 3월 7일부터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죠. 고려대학교가 원래 하려고 하는 시기보다도 일주일 정도 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보시면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고 방문과 우편 접수만 하게 돼 있습니다. 방문과 우편 접수만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제일 다른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고 어머님들이 앞에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형태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려대학교의 원서 접수와 관련돼서 모집 요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균관대나 다른 학교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그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